잃기 전까지는 내게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사람은 한평생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는다. 많은 사람들이 연봉이 인상되기를 바라고 승진을 바라며 새 차를 갖고 싶어하는 등 미래를 말한다. 학생들은 더 많은 자유를 원하고 커플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갈구한다. 때때로 더 예뻐지려고 쌍꺼풀 수술을 고민하고 심지어 가슴까지 더 커지길 바란다. 어떤 부모는 아이가 더 많은 것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학교 후 영어와 수학 보충 외에도 예체능 수업을 몇 가지씩 시킨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상황은 정반대이다. 가족이 많이 아프거나 가족을 이미 하늘나라로 보낸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엄마가 문자를 너무 자주 보내서 귀찮아 했는데 엄마의 문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의 잔소리가 너무 그리워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깔깔거리던 아이의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만 있다면. 중간고사를 마치고 자살한 학생의 엄마는 응급실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자신이 너무 엄하게 아이를 몰아붙였다며 후회했다. 하지만 아이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외모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여자가 암에 걸렸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를 하는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아름다웠던 얼굴은 점점 부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살 수만 있다면 어찌되든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한 환자는 몇 차례의 수술과 재활치료 과정을 겪으며 말했다. 처음에는 걸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 됐어요. 그 다음에는 감각만 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안 됐어요. 결국 나는 모두 포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소변만이라도 스스로 볼 수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이조차도 불가능하답니다. 건강하고 평안하면 된다. 다른 것은 굳이 바라지 않아도 된다. 한 학자가 몇 년간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암세포가 혈액과 간, 폐, 골수, 뇌까지 전이됐다. 그는 생각했다. 지금 나에게는 돈도 명예도 우스운 일이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글을 쓰면서 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손녀가 크는 걸 보며 하루하루 평온하게 보내고 싶다. 이런 노래 가사가 있다. 잃기 전까지는 내게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사고 없이 안전한 날을 보내고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곁에 있으니 우리는 소중함을 잊는다. 그러다 몸이 크게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서 그 모든 것을 잃게 되면 그제야 깨닫는다.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생사의 기로에 서며 병의 고통에 시달리는지 모른다.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의 아이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다.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숨과 함께 생을 마감한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 캘리포니아에서 심리상담을 하는 친구는 9.11 테러 이후 상담을 받는 사람의 수가 몇 달 만에
확연히 줄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의 슬픔과 불안은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형 재난의 생존자들은 이런 이유로 자신이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는다. 대부분의 아름다운 것들은 우연히 고개를 돌렸다가 발견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반드시 이루고자 한다. 하지만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사고 소식을 들으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건강하고 안전하기만 바랄 것이다. 한 일본 친구는 원래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 후쿠시마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며칠간 통신이 두절되어 연락이 닿질 않자 이대로 영영 못 볼 것만 같아서 두려웠고 무서웠다고 한다. 겨우 연락이 닿은 후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과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가족이 함께 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태풍 제비가 간사이 지방을 휩쓸고 홋카이도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친구를 생각하며 살아있고 나의 집이 있고 가족과 함께라는 것이 무조건 당연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재난만 당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이다. 우리는 늘 어제 무사했고 오늘도 무사하며 내일도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가족과 헤어질 때는 당연히 곧 다시 만날 거라고 여기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다. 예전에 친구의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아 잘 지나가나 싶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독감에 걸리더니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이런 일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나는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혹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그때 얼마나 행복했지, 그때는 왜 몰랐지 라고 후회하고 싶지 않다. 인간은 늘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함을 배운다. 크게 아픈 뒤에 비로소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족을 잃고 나서 비로소 남은 가족끼리 끈끈해진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자. 1분이면 된다. 아이를 잃어버려서 몇 시간을 찾아 그렇게 헤매다가 겨우 찾았다.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다행히 가벼운 찰과상이었다. 가슴에 종양이 발견되어 정밀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악성이 아니었다. 아마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질 것이다. 왜 그전에는 모를까? 행복한 상황에서는 그것이 행복임을 모르기 때문이다.